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가 시작됐다, 그죠? 어제 내용이 조금 제가 생각해봐 좀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 10차 적응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조금 이해는 하시겠죠? 새로운 각본을 써야 되는, 내가 창조자가 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상상력을 발동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요런 내용이었고, 오늘 180페이지 보시면 자기사명서예요. 자기사명서. 이거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자기사명서. 근데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없으신 분들은 반드시 쓰셔야 되고, 있으신 분들 한번 자기 점검을 해보시는 시간이 가지면 되게 좋겠다. 이 세븐해빗에서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굉장히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자기사명서를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갖고 실제 그걸 만들어 보는 거를 이 세븐해빗 코스가 있거든요. 가면 제일 중요하게 하는 부분이에요. 이 자기사명서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뭐 굉장히 그럴싸한 자기사명서를 그냥 글로 쓴다는 것이 그렇게 파워풀한가?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로 파워풀해요. 그래서 이 자기사명서를 쓰시고 군데군데 붙여놔야 돼요. 그냥 뭐 본인이 늘 들고 다니는 곳에 이렇게 붙여두는 것도 좋고 핸드폰 메인 화면 뭐 혹은 뭐 주부들 같은 경우 냉장고 앞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자기사명서를 한 방에 쭉 써내려간다? 그건 자기사명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셀프 체크를 꼭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적어도 한 달, 적어도 분기, 한 달이나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 자기사명서를 작성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피드백 해보시는 거죠. 내가 여기 보시면 써져 있죠? 자, 읽어볼게요.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사명, 즉 자신의 인생 철학 내지 신조를 작성하는 것이다. 자기사명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내가 정말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기술하고 이게 반드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를 반드시 자기사명서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존재와 행동을 바탕을 두고 가치와 원칙에 초점을 두고 이제 써내려 가시는 건데 내가 자기 사명서를 가지고 있다, 쓰겠다. 그런 의지를 부리는 것은 내가 내 가치대로 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내가 내 가치대로 살지, 다 가치대로 사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99%의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고요? 감정대로 살아요. 감정대로. 진짜로. 어른도. 그러니까 어른이라서 그 감정이 막 들락날락하지 않을 뿐이죠.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어떤 일에 막 급격하게 막 떨어지거나 또 뭐 기쁜 일이 있어도 뭐 어린아이처럼 뭐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그렇지도 않죠. 그리고 급격하게 떨어지지도 않죠. 어느 정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면 이렇게 뭐가 이제 맷집이 생겨 있잖아. 나이가 들면서.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가치대로 사는 건 아닌 거죠. 그쵸? 내가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맷집이 생긴 거죠. 감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래서 내가 자기 사명서를 쓰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가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내 의지인 거죠. 내 삶의 이유, 목적, 내 끝을 생각하면서 내 가치대로 살아가겠다.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거. 뭐 저는 자기 사명서가 뭐 내가 어떻게 살고 싶고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또 있지만 나는 이렇게 행복할 거야. 저는 이것도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이걸 할 거야. 그리고 나는 이렇게 행복할 거야. 도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제 사명 선언 안에는 난 이렇게 행복할 거야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도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같이 이제 사명서를 한번 써보셔라 라고 얘기하면 그게 다 이루어질까? 음, 그걸 내가 정말 다 이루면서 살 수 있을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 나는 그렇게 내가 그럴싸하게 써놓는다고 해서 정말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난 안 할 거야. 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 드림보드, 꿈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즈니스를 진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만들 때가 있죠. 그렇죠? 뭐 스폰서가 만들어라 해서 만들 때도 있고, 팀에서 이렇게 함께 만드는 시간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되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냥 뭐 이거 하지 뭐. 이 그림 떼주세요. 저 그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왜 이렇게 할까를 물어보니까 결국 안 될 건데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사명서연수를 쓰는 거나 내가 꿈판을 만드는 것을 결과 중심으로 되고 안 되고 OX의 기준으로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설사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꿈판에 만든 그 꿈이 꿈대로 되지 않더라도 드림보드는 꿈판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내가 사명서대로 정말로 행동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도 행동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명서가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꿈을 이루냐 이루지 못하냐 내가 사명서대로 사냐 살지 못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라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오늘이 있냐 없냐가 그렇게 사냐 못 사냐가 중요한 거지 이루냐 이루지 못하냐가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요 느낌은 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도 우리가 이루냐 이루지 못하냐에 엄청 포커스 돼 있었던 적이 많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핀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내가 SP가 되냐 되지 못하냐 뭐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냐 되지 못하냐 그게 중요한 거지 뭐 이렇게. 근데 자꾸만 살다 보니까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이 훨씬 좋더라는 거예요. 과정 중심이. 그러니까 과정은 엉망진창인데 결과는 굉장히 좋아. 이것도 이런 날도 있죠. 과정은 하나도 뭔가 나를 뭐 이렇게 행복하거나 즐겁거나 이렇게 잘 기억이 없어. 그런 기억은 별로 없어. 근데 어쨌든 되기는 됐어. A. 그죠? 근데 B는 그 과정이 너무 행복해. 즐거워. 뭔가 내가 뭔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좀 다다르는 것 같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은 내가 막 받아. 근데 SP는 예를 들어서 안 됐어. 다이아몬드는 안 됐어. 저는 B가 훨씬 좋던데요. A보다. 그래서 A는 그렇게 됐죠. 그러면 그 된 것에 대한 기쁨이 채 얼마 가지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저는 정말 그렇게 해본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 목표를 또 설정하는 거예요. 왜? 뭔가 갈증이 분명히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갈증이 엄청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또 채우고자 중간은 필요 없어. 일단 그 다음 목표를 강력하게 세우고 한번 또 나아가 보는 거야.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런 것이 채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 이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진짜 스폰서로서 이거는 뭐 나이를 떠나고 뭐 성별을 떠나서 정말 스폰서로서 과정 중심의 비즈니스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하루 행복하고 그죠? 오늘 하루 내가 다 다르고 어제보다 좀 더 나은 내가 되고 내가 생각하는 면에서나 내 건강을 뭐 모든 면에서 내가 누군가를 대하는 그 모든 면에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나를 발견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 근데 그게 무엇이 있으면 그 과정도 행복한 결과도 근데 이 과정이 행복하면 여러분 결과도 100% 따라옵니다. 정말로. 결과가 만약에 안 따라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반드시 돼요. 진짜로. 그래서 이 과정 중심의 삶을 정말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사명선언문이 있으면 정말로 그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고도 얘기했지만 숙고하지 않은 삶은 삶이 아니라고 했어요. 숙고하지 않는 삶. 그러면 내가 숙고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숙고하지 않는 삶은 삶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대단한 소크라테스가. 그럼 내가 그래 알겠다. 네 말 들어볼게. 내가 숙고하는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하면 숙고하는 삶을 살 수 있어? 기준이 없으면 내가 추구하는 것이 없으면 숙고하는 삶은 살 수 없습니다. 숙고할 게 없는데 어떻게 숙고하냐고. 숙고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이렇게 살려고 했어. 그런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쯤 되니 아 생각해보니 요거는 조금 한 것 같은 요거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 요거는 한 번 더 내가 따뜻하게 말을 걸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못했던 것 같고 이게 숙고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준을 가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뭐죠 이거 스티븐 코비가 본인의 친구 롤패커라고 하는 사람의 자기 사명서를 예시로 드러났어요. 그냥 예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여러 가지 방식대로 하면 되는데 저는 이 자기 사명서를 어, 네 가지. 처음 뭐라고요? 내 신체에 대한 거, 내 건강에 대한 거. 그 건강은 뭐? 그냥 건강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을 여러분 썼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내 감정에 대한 거. 우리 4차원 있잖아요. 내 감정에 대한 거. 두 번째는 내 멘탈에 대한 거. 내 재정에 대한 거. 이렇게 네 가지로 여러분이 이 자기 사명서를 쓰시면 되게 좋다. 근데 여기 보시면 그냥 어떤 형식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편하게 본인 스타일대로 쓰시면 된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형태의 자기 사명서를 제가 써봤을 때 가장 저에게 효과적이었던 것은 80세를 기준으로 쓰는 거. 우리가 이거를 자기 사명서를 뭔가 3년 플랜, 5년 플랜처럼 쓸 수도 있겠죠. 그죠? 아직은 젊은, 제가 지금 47인데, 뭐, 50인 나의 어떤 모습, 50인 나는 이 정도의 멘탈이었으면 좋겠어. 50인 나는 뭐, 이 정도의 감정이었으면 좋겠어. 50인 나는 이 정도의 재정이었으면 좋겠어. 50인 나는 이 정도의 건강 상태였으면 좋겠어. 라고 쓰실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말고, 전 여러분들이 다 80세가 기준이었으면 좋겠어요. 기준을 80세로. 근데 요즘 보험이 뭐라더라? 몇 살까지 보장해 주는 게 140세인 건 아시죠? 140세. 보장 만기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험을 제 때는요 80세 만기였거든요. 제가 보험을 막 넣을 때는 80세 만기였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아이 때 보험을 넣으니까 100세 만기더라고요. 근데 지금은요 140세 만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 보험에 있는 그 뭐 많은 사람들이 플랜을 짤 때 바보같이 짰을까? 아니면 세상을 반영했을까? 세상을 반영하는 거죠. 음. 그래서 여기 계신 지금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한 여러분 최소 120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120세까지 정신이 어떠냐는 그쵸. 또 다른 얘기니까 저는 100세여도 좋고 혹은 어 굉장히 빨리 당겼다 하더라도 80세. 예, 내 나이 80인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지금 여러분 나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 47세. 그러면 80세의 박주희가 47세인 박주희에게 얘기해주는 나의 이야기, 나의 사명. 요런 기준으로 여러분 이걸 작성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시는데 한꺼번에 줄줄줄 처음부터 끝까지 쓴다? 절대로 자기 사명서 아닙니다. 전 그걸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절대로 자기 사명서 아니고 그냥 좋은 얘기들이 여기서 저기서 여기서 저기서 가져온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좋은 얘기들로 자기 사명서를 쓰시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정말로 나의 얘기로. 그래서 하루에 한 줄 쓰시면 진짜 잘 쓰시는 거예요. 하루에 한 줄 쓰시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내가 예를 들어 제가 지금 47세잖아요. 그러면 내 앞에 굉장히 좋았던 거 끄집어 당겨서 쓰시는 것도 좋고 굉장히 마음 아팠던 거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밖에 하지 못했을까 아쉬운 것도 있죠. 우리가 살면서 그걸 생각해내셔야 돼요. 내 인생을 생각해내셔야 돼요. 좋은 말 퍼레이드 아니고 내가 했던 것 중에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숙고해보니 요렇고도 나쁘지 않았지만 요렇게 했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 거. 근데 내가 여러분 반복적으로 비슷한 곳에 자빠 넘어지거든요. 우리가 피드백을 해보시면 내 패턴이 100%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패턴이. 근데 이게 우리가 자아의식을 하실 수 있잖아요. 이제 유체이탈을 해서
어떤 패턴을 내가 바꾸고 싶은지도 한번 보셔도 돼요. 그렇죠? 그런 거. 그래서 저는 제 자기 사명서에 그 건강에 대한 자기 사명서는 이제 제가 한 줄 집어넣었죠. 이번에 제가 크로아티아를 다녀오면서 집어넣은 게 있어요. 그게 20대 4를 하겠다. 그러니까 2시부터 6시까지만 먹겠다는 거예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만 먹겠다. 그 외에는 일제 건강보조식품, 아메 뉴트리라이트 외에 물 외에는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제 자기 사명서 안에 들어갔어요.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20대 4를 하겠다. 제가 16대 8은 해봤거든요. 근데 16대 8로는 제가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기는 좀 부족하더라. 그래서 20대 4를 하겠다고 제가 안 그래도 어제 저희 남편한테 이제 선포를 했어요. 이거 막 웃더라고요. 자기도 같이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 부부는 20대 4로 건강을 유지 이제 하려고 하는 자기 사명을 이 안에 넣은 거. 그러니까 제가 20대 4를 넣었잖아요. 넣었기 때문에 그날 밤에 제가 숙고해 볼 수 있다 없다? 나 오늘 20대 4 지켰나 안 지켰나? 요렇게 좀 한 것 같아, 안 한 것 같아. 그럼 내일은 그 다음은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꼭 건강에 관한 것도 반드시 집어넣으셨으면 좋겠다. 어쩌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어쩌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 진짜 너무 제가 어제도 상갓집을 다녀왔는데 얼마나 울었던지요. 저랑 동갑인 친구가 저 하늘나라를 갔어요. 근데 정말 쇼킹했어요. 그래서 정말 알 수 없다. 진짜 알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어떤 것도 다 뭐 너무 중요하겠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쵸? 정말 건강을 잘 챙기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나이가 들었나요? 그 아닐 거예요. 그죠? 진짜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건강을 생각하는 당연하지 않아요. 절대로 당연하지 않다. 건보 진짜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시고 제가 정말 당부드립니다. 건강보조식품 진짜 꼬박꼬박 챙겨 드셔야 돼요. 차이가 많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우선 가정에서 성공하라. 이 진짜 맞는 말 아니에요? 우선 가정에서 성공하라. 저는 정말 가정에서만 성공해도 다 성공한 것 같아요. 그죠? 진짜 가정에 성공하라. 신의 도움을 갈구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의 도움을 갈구하라. 의지만 가지고 우리 되기도 하죠. 의지도 없으면 안 되지만 신의 도움을 갈구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을. 그게 종교랑 상관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자, 이번에 우리 이제 리더님 한 분의 의견을 제가 받아들여가지고 메주고리에라는 데를 크로아티아 때 갔다 왔거든요. 저는 뭐 천주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모 발현지 뭐 잘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 제 마음이 또 간절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도 있고 이래서 제가 가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웃겼어요, 그 과정이. 그 메주고리에가 엄청 먼 거예요. 우리가 있었던 장소보다. 국경을 넘어가야 되고. 제가 크로아티아에 있는데 거기가 무슨 다른 나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경을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 뭐 복잡한 거죠. 그래서 이 아는 사람들은 다 딴 데를 신청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주고리에 가는 사람이 굉장히 소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소수들 중에 이제 버스를 타고 국경을 넘어가는데 그 소수들 중에 어 저희 남편하고 제 빼고 다 가톨릭 신자분들이 이제 가시고 저희는 가톨릭 신자도 아닌데 아무튼 그 이제 국경을 넘어서 메주고를 갔다 왔는데 제가 거기서 너무 멋있는 장면들을 많이 봐서 야, 이런 또 굉장히 새로운 감정을 제가 많이 느끼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신의 도움을 갈구하라. 이 말이 제가 무슨 말인지를 조금 인지하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종교가 있고 없고도 상관이 없다라는 느낌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신의 도움을 갈구하라. 저는 1번, 2번 지연 맞는 꼭 여러분한테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매일 기도하는 삶, 점검하는 삶. 이런 거.
정직함을 결코 타협의 대상으로 삼지 마라. 그쵸?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늘 기억하라.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늘 기억하라. 판단을 내리기 전에 우선 양측의 말을 다 들어라. 우리가 이게 참 이렇지 않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내가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양쪽 말을 다 안 듣습니다. 왜? 이제 쉽게 말하면 통밥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한쪽 사람 말만 들어도 저쪽 사람은 이렇게거니가 통밥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죠. 근데 이게 실수인 경우도 참 많습니다. 실수인 경우도. 그래서 판단을 내리기 전에 양측 말을 다 들어라. 다른 사람의 충고를 귀담아 들어라. 이게 다른 사람의 충고를 귀담아 듣고 싶죠. 근데 누군가 나에게 충고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우리가 어른이 되어 갈수록 굉장히 위험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누가 나에게 충고해주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점점 무서워지는 게 없는 거죠. 나에게 야단치고 뭔가 이렇게 직언해주는, 저는 핀이 올라갈수록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속에만 있다 보니까 저를 제 나이로 보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제 핀으로 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저를 봐주시는 게 아니라 제 핀으로 저를 봐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의 10명 중에 9명이 저에게 뭔가 듣고자 오시지, 저에게 주희야 너 진짜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정말 한 명도 없어요.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슬프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들끼리라도 정말 이런 얘기를, 이게 뭔가 지적이 아니라 정말 따뜻한 마음에서, 그렇죠? 해주는 요런 거는 이 속에서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 귀담아 들을 테니 여러분 저에게 충고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진짜 중요한 얘기죠.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옹호하라. 이 유재석이 이거 그렇게 잘한다잖아요. 유재석이 지금 그걸 유지하는 이유가 이게, 저는 그 친구 안에 자기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늘 한결같이 옹호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옹호했다가 옹호 안 했다가 그러니까 본인 판단에 의해서 그건 아닌 것 같다 옹호할 수 있죠. 상황을 들어보니 그건 네가 오해한 것 같아 라고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옹호할 수 있죠. 어떤 일에 따라서. 근데 그 일이 합리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거나 늘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옹호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발언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를 옹호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가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옹호하고 옹호하지 않고가 대부분인 거죠. 그것도 잘한 케이스죠. 그 자리에 없으면 그냥 이상한 사람 돼버리는 경우가 우리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늘 한결같이 옹호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생긴다? 자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기 사명서가 있는 사람은 이게 가능해지죠. 저는 유재석이 100% 이게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분께 직접 뭐 듣지는 않았지만 성실하되 결단력을 가져라. 능숙하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1년에 하나 정도 개발하라. 이것도 진짜 중요한 얘기죠. 이것도 우리가 늙지만 늙지 않는 거. 자, 이번에 크로아티아에 가가지고 되게 참 많은 거를 봤는데 딱 한마디만 해드리고 싶은 게 있다.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크로아티아 갔다 와서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젊음이 선택이더라는 거예요. 젊음이 선택이더라. 저희가 이제 다른 그룹 다이아몬드 한 4그룹이 같이 한 차수로 갔거든요. 89세 다이아몬드 리더님이 계셨어요. 오셨더라고요. 89세. 그런데 크로아티아 성벽 투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브로브닉이라고 하는 이 요새 성을 쌓았어요. 이들이 이 지리적인 환경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크로아티아가 이 항구라 해야 됩니까? 그렇게 옛날에는 배로서 뭐든지 다 이렇게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육로로는 힘드니까 이제 항구로서 모든 일이 다 벌어졌는데
그 항구의 그 지리적 환경이 굉장히 좋은 데가 이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닉인 거예요. 그래서 외세 침략이 너무 많았던 거야. 그래서 그걸 지키고자 성벽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그 성벽에서 병사들이 줄지어 서 있을 뭐 이런 데겠죠. 근데 지금은 그게 관광으로 바뀌어서 성벽 투어라는 걸 합니다. 그냥 길 따라 쭉 가는데 1시간 반 정도를 1시간 반 쉬지 않고 걸어야 돼. 쉬지 않고. 그러면 1시간 반 안에 이 외곽을 한 바퀴 다 도는 거예요. 그 성에 그저 꼭대기에서 쭉 한 바퀴 다 도는 게 1시간 반이에요. 근데 그 성벽 투어로 올라가려고 하면 성벽을 올라가는 거니까 왜 꼭대기에서 이렇게 완전 저도 무섭더라고요.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이렇게 가파른 계단을 그죠? 이렇게 옆을 보면 낭떠러진 이런 걸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걸 올라오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그런데 제 나이 때 누군가는 안 올라간 그래서 제가 또 굉장히 다양하다. 아, 내가 이 진짜 나이랑 아무 상관없구나. 정말 멘탈과 상관이 있구나. 그러니까 젊음은 결국은 선택이더라. 여러분 젊음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젊음을 선택하신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죠. 1년에 한 번, 한 개씩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개발하는 거. 무엇이든.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내일의 계획을 오늘 세워라. 맞죠? 기다리는 동안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무엇인가를 해라. 이것도 진짜 좋은 자기 사명인 것 같아요. 자기 선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약속 장소가 있으면 10분이든 5분이든 여러분이 가시잖아요. 그죠? 딱 시간 맞춰서 가진 않잖아요. 그러면 그 짧은 시간에 나는 무엇이든 이걸 할 거야 라는 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게 10년이 축적됐다고 생각해봐요. 10년이. 그래서 제가 늘 가방에 책을 들고 다니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어떤 날은 책을 가방에 놓고도 한 줄도 못 읽는 날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거 있잖아요. 기다리는 동안 그 차가 정차된 동안 저희는 이제 노원이들이 가서 운전을 하니까 차가 정차된 동안이 생각보다 여러분 신호받는 시간 많습니다. 이때 제가 항상 책을 꺼내서 3줄, 한 4줄 읽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기억에 남을 수가 없어요. 생각이 나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여러분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라. 맞죠? 유머 감각을 잃지 마라.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몸소 정돈된 생활을 하고 정연하게 일해라.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대신 그러한 실수에 대한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대책의 부재를 두려워해라. 뭔가 세우지 않는 걸 두려워해라는 거죠. 부하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라. 참 부하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라. 그죠? 2번 듣고 1번 말하고. 나이가 들수록 이래야 돼서 2번 듣고 1번 말하고 지갑을 열고 여기 한 개 더 들어가야 돼요. 지갑을 열고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다음 일이나 승진에 대해 미리 걱정하지 마라. 이것도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롤페커라고 하는 분의 자기 사명서를 우리가 같이 읽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죠. 자, 또 다른 분, 가정일과 직장일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어떤 부인이 자기의 사명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중간쯤에 항상 자녀들에게 항상 웃으며 살도록 가르칠 것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굉장히 좋은 말들을 많이 하지만 웃으면서 살도록 가르치는 거에는 조금 빠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렇죠? 웃으면서 살도록 가르치는 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여건이나 자 182페이지 좋은 여건이나 기회를 기다리지 말아라.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사람이 돼야 된다.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앞으로는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일이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스스로가 그 일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일을 만들어내서 일을 해결하는 사람 말고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100% 사라집니다. 100%. 그렇기 때문에 항상 웃으면서 좋은 것만 보려고 하는, 좋은 것을 먼저 보려고 하는 것. 좋은 것만 보는 건 아니죠. 좋은 것을 먼저 보려고 하는 태도. 내가 일을 찾아 나서서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그 2가지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이런 자기 사명서는 뭐라고요? 개인에게는 헌법과 같다는 거예요.
개인 헌법. 개인 헌법이 있는, 자, 우리가 나라로 보면, 혹은 기업으로 보면, 나라에 헌법이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 자, 그냥 직감적으로 느껴보세요. 어떤 A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는 법이 없어. 법이 없어. 그럼 느낌이 어때요? 그게 나라야 싶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돌아가지? 나라에 법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가지? 왜? 선택과 선택들이 부딪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을 들어보면 이 사람 말도 맞아요. 그리고 그 일이 똑같이 그러니까 A라는 사람 말도 맞고 B라는 사람 말도 맞는 경우가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들어보면 얘 말도 무슨 말인지 알겠고 니도 이해가 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지 않던가. 그러니까 OX가 분명한 일도 있지만 야, 니 그건 아니잖아. 니가 맞네. 이런 OX가 분명한 일도 있지만 해가지고 알겠죠. 네 잘못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런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국가에 법이 없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A라는 국가가 법이 없어. 느낌이 어때요? 개판.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개판이라는 느낌이 들어 안 들어요? 100% 개판이 돼요. 개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국가나 그 기업이나 기업에 법이 없어. 체계가 없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땐 산으로 갔다가 어떤 땐 바다로 갔다가 엉망진창이겠죠. 기준이 없어. CEO의 기준이 없어. CEO가 이 회사를 운영하는 기준이 없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이렇게 쏠리고 저럴 때 저렇게 쏠리겠죠. 그렇죠? 똑같다는 거예요. 나라에 법이 없는 거나 CEO의 기준이 없는 거나 우리 삶의 개인 헌법이 없는 거나 그 기분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 선택한 사람 없지만 자기 사명이 없다는 것은 내 기분대로 선택하고 살겠다는 것과 동일한 얘기예요. 인정할 수 없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서 자기 사명서를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와 같다? 자기 사명서는 개인 헌법이다. 이 말이 굉장히 와닿죠. 개인 헌법이다. 개인 헌법이다. 별표 100개, 100개, 10,000개, 1000개.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개인 헌법이다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이 개인 헌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줄, 두 줄도 쓰지 마. 그냥 한 줄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어떤 한 메시지, 내 나이가 80이 됐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만큼은 다 달았으면 좋겠어. 이것만큼은 100%였으면 좋겠는 그 한 가지를 계속 생각해 보셔서 첫 줄, 한 줄만 오늘 써보시는 여러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